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 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또 한 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지친 하루의 끝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술잔을 기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술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고된 삶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한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잔의 유혹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피로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배는 이유 없이 불러옵니다. 의식은 희미해지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혼수 상태에 빠진다면 이는 우리의 간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한 환자는 말합니다. 소주 3병은 기본이었어요. 맥주에 섞어 폭탄주로 마시기도 했죠.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마시니까 간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간경화가 뭔지, 간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또 다른 여성은 주방에서 홀로 술을 마셨다고 고백합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한두 잔씩 마시던 게 습관이 됐어요. 저에겐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 했었지만 결국 몸이 먼저 알아차리더군요. 이처럼 습관처럼 마시던 술은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우리 몸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이를 방치하면 간염, 간경변을 거쳐 결국 간암이라는 최악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방간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알코올 사용장의 발병률은 회원국 중 4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무심코 마신 그 한 잔이 당신의 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일지도 모릅니다. 한 중년 남성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간암 치료를 받는 그는 눈에 띄게 힘이 없고 얼굴에는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그의 손을 펼쳐보게 하고 손바닥을 유심히 살핍니다. 수장홍반이 보이는군요. 간경변이 진행되면 손바닥의 특정 부위가 유난히 붉어지는 수장홍반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슴팍에는 거미줄처럼 붉은 혈관들이 퍼져 있습니다. 거미혈관종이라 불리는 이 증상 역시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증의 간암까지 발병한 그는 잦은 간성 혼수와 복수가 차는 고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의 간이 망가진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지난 30년에서 40년간 고된 농사일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매일 막걸리를 마셨다고 합니다. 식사 때마다 물처럼 마셨던 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을 조금씩 파괴했던 것입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오랜 기간 술을 드셨기 때문에 간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여러 합병증이 온 상태입니다. 간경변증이 심해지면 지금처럼 간성 혼수가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진 후에야 그는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아픈 몸 때문에 자꾸만 아내에게 기대고 아이처럼 스킨십을 원합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합니다. 몸이 아프니까 자꾸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손이라도 이렇게 잡고 있어주길 원하죠. 10년 전 후두암에 이어 간암까지 얻은 그는 이제야 건강과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술자리를 피할 수가 없었죠.
하루에 소주 두세 병은 기본이었어요.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면 벌떡 일어나 출근해야 했으니까 제 간은 튼튼하다고 믿었죠. 그는 간경변 진단을 받았을 때조차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피를 토하고 쓰러져 가족들의 극진한 돌봄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후회합니다. 술을 마시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말도 많아졌죠. 남자들 세계에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또 다른 환자는 최근 암세포가 소장까지 전이되어 장폐색 증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강한 치료 의지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폐까지 차올라 숨쉬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첫 단추는 바로 알코올성 지방간이었습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와 소장에서 흡수되어 간에서 대사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생성되고 일부는 중성 지방 형태로 간에 축적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간은 초기에 발견하여 원인, 즉 술을 끊으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간은 재생이 잘 된다더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음주를 계속합니다. 지방이 계속 쌓이면 간에 염증이 생기고 만성적인 염증은 간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한번 간경변으로 진행되면 다시 건강했던 간으로 되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독특한 음주 문화는 알코올성 간질환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입니다. 기쁨을 나누기 위해,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해 우리는 술을 마십니다. 특히 회사 생활에서 회식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며 이는 남성들의 간질환 발병률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30대 초반의 한 젊은 직장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마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소주 2병 정도.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중증 지방간이었습니다. 간 기능 수치는 정상 범위의 3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즉시 금주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초음파 사진 속 그의 간은 여전히 하얗게 지방이 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간절하게 당부합니다. 지방간은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금주와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술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은 재생이 잘 된다는 말을 방패 삼아 과음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손상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간의 재생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 환자는 20일 동안 매일 소주 서너 병을 마신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의 간 수치는 정상인의 80배에 달하는 의사조차 30년 의사 생활 중 처음 보는 경이적인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경고합니다. 그 상태에서 술을 계속 마셨다면 간세포가 기능을 멈추는 간부전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그때는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음주 습관 중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빈속에 식사 없이 술만 마시는 습관입니다. 음식물이 위장에 있으면 알코올의 흡수 속도가 느려지지만 이가 비어 있으면 알코올이 소장으로 빠르게 내려가 즉시 흡수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는 간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끔 포금하는 것과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해로울까요?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매일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간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회복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술을 한 번 마셨다면 최소 3일은 간이 쉴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간 질환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간이 상당히 나빠지기 전까지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이 부풀어 오르면서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뻐근하거나 불쾌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간경변으로 진행되면 극심한 피로감, 식욕 감퇴, 소화 불량,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멍이 쉽게 들고 남성은 여성형 유방이 생기거나 여성은 생리불순이 나타나는 등 호르몬 불균형의 신호가 오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혈액 검사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간경변이 진행되면 오히려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조기 간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왜 이렇게 끊기 어려운 걸까요? 이는 뇌의 보상회로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뇌에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을 강력하게 분비시킵니다. 뇌는 이 강렬한 보상을 기억하고 같은 쾌감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술을 찾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셔야만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의지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중독이라는 질병에 이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질병입니다. 따라서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 전문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나 유혹의 상황에서 술 없이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심리 상담과 재활 훈련을 병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환자 자신이 나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환자는 9개월간의 금주와 꾸준한 운동 끝에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변에서 술 때문에 고통받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죠. 오늘 딱 한 잔만이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 우리는 술잔을 듭니다. 술이 주는 위로는 짧지만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잃어버린 건강과 가족의 눈물뿐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말없이 모든 독소를 감내하는 묵묵한 장기입니다. 그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간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를 위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진정한 술 문화는 무엇일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당신의 손에 들린 그 잔은 내일을 위한 축배입니까? 아니면 어제를 향한 후회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날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 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또 한 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지친 하루의 끝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술잔을 기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술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고된 삶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한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잔의 유혹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피로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배는 이유 없이 불러옵니다.
의식은 희미해지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혼수 상태에 빠진다면 이는 우리의 간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한 환자는 말합니다. 소주 3병은 기본이었어요. 맥주에 섞어 폭탄주로 마시기도 했죠.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마시니까 간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간경화가 뭔지, 간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또 다른 여성은 주방에서 홀로 술을 마셨다고 고백합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한두 잔씩 마시던 게 습관이 됐어요. 저에겐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몸이 먼저 알아차리더군요. 이처럼 습관처럼 마시던 술은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우리 몸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이를 방치하면 간염, 간경변을 거쳐 결국 간암이라는 최악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방간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알코올 사용장의 발병률은 회원국 중 4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무심코 마신 그 한 잔이 당신의 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일지도 모릅니다. 한 중년 남성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간암 치료를 받는 그는 눈에 띄게 힘이 없고 얼굴에는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그의 손을 펼쳐보게 하고 손바닥을 유심히 살핍니다. 수장홍반이 보이는군요. 간경변이 진행되면 손바닥의 특정 부위가 유난히 붉어지는 수장홍반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슴팍에는 거미줄처럼 붉은 혈관들이 퍼져 있습니다. 거미혈관종이라 불리는 이 증상 역시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증의 간암까지 발병한 그는 잦은 간성 혼수와 복수가 차는 고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의 간이 망가진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지난 30년에서 40년간 고된 농사일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매일 막걸리를 마셨다고 합니다. 식사 때마다 물처럼 마셨던 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을 조금씩 파괴했던 것입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오랜 기간 술을 드셨기 때문에 간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여러 합병증이 온 상태입니다. 간경변증이 심해지면 지금처럼 간성 혼수가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진 후에야 그는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아픈 몸 때문에 자꾸만 아내에게 기대고 아이처럼 스킨십을 원합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합니다. 몸이 아프니까 자꾸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손이라도 이렇게 잡고 있어주길 원하죠. 10년 전 후두암에 이어 간암까지 얻은 그는 이제야 건강과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술자리를 피할 수가 없었죠. 하루에 소주 2~3병은 기본이었어요.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면 벌떡 일어나 출근해야 했으니까 제 간은 튼튼하다고 믿었죠. 그는 간경변 진단을 받았을 때조차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피를 토하고 쓰러져 가족들의 극진한 돌봄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후회합니다. 술을 마시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말도 많아졌죠. 남자들 세계에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또 다른 환자는 최근 암세포가 소장까지 전이되어 장폐색 증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강한 치료 의지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폐까지 차올라 숨쉬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첫 단추는 바로 알코올성 지방간이었습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와 소장에서 흡수되어 간에서 대사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생성되고 일부는 중성 지방 형태로 간에 축적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간은 초기에 발견하여 원인, 즉 술을 끊으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간은 재생이 잘 된다더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음주를 계속합니다. 지방이 계속 쌓이면 간에 염증이 생기고 만성적인 염증은 간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한번 간경변으로 진행되면 다시 건강했던 간으로 되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독특한 음주 문화는 알코올성 간질환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입니다. 기쁨을 나누기 위해,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해 우리는 술을 마십니다. 특히 회사 생활에서 회식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며 이는 남성들의 간질환 발병률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30대 초반의 한 젊은 직장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마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소주 2병 정도.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중증 지방간이었습니다. 간 기능 수치는 정상 범위의 3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즉시 금주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초음파 사진 속 그의 간은 여전히 하얗게 지방이 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간절하게 당부합니다. 지방간은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금주와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술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은 재생이 잘 된다는 말을 방패 삼아 과음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손상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간의 재생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 환자는 20일 동안 매일 소주 서너 병을 마신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의 간 수치는 정상인의 80배에 달하는 의사조차 30년 의사 생활 중 처음 보는 경이적인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경고합니다. 그 상태에서 술을 계속 마셨다면 간세포가 기능을 멈추는 간부전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그때는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음주 습관 중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빈속에 식사 없이 술만 마시는 습관입니다. 음식물이 위장에 있으면 알코올의 흡수 속도가 느려지지만 이가 비어 있으면 알코올이 소장으로 빠르게 내려가 즉시 흡수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는 간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끔 포금하는 것과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해로울까요?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매일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간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회복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술을 한 번 마셨다면 최소 3일은 간이 쉴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간 질환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간이 상당히 나빠지기 전까지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이 부풀어 오르면서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뻐근하거나 불쾌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간경변으로 진행되면 극심한 피로감, 식욕 감퇴, 소화 불량,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멍이 쉽게 들고 남성은 여성형 유방이 생기거나 여성은 생리불순이 나타나는 등 호르몬 불균형의 신호가 오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혈액 검사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간경변이 진행되면 오히려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조기 간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왜 이렇게 끊기 어려운 걸까요? 이는 뇌의 보상회로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뇌에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을 강력하게 분비시킵니다. 뇌는 이 강렬한 보상을 기억하고 같은 쾌감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술을 찾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셔야만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의지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중독이라는 질병에 이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질병입니다. 따라서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 전문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나 유혹의 상황에서 술 없이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심리 상담과 재활 훈련을 병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환자 자신이 나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환자는 9개월간의 금주와 꾸준한 운동 끝에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변에서 술 때문에 고통받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죠. 오늘 딱 한 잔만이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 우리는 술잔을 듭니다. 술이 주는 위로는 짧지만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잃어버린 건강과 가족의 눈물뿐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말없이 모든 독소를 감내하는 묵묵한 장기입니다. 그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간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를 위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진정한 술 문화는 무엇일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당신의 손에 들린 그 잔은 내일을 위한 축배입니까? 아니면 어제를 향한 후회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날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 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또 한 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지친 하루의 끝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술잔을 기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술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고된 삶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한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잔의 유혹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피로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배는 이유 없이 불러옵니다. 의식은 희미해지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혼수 상태에 빠진다면 이는 우리의 간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한 환자는 말합니다. 소주 3병은 기본이었어요. 맥주에 섞어 폭탄주로 마시기도 했죠.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마시니까 간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간경화가 뭔지, 간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또 다른 여성은 주방에서 홀로 술을 마셨다고 고백합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한두 잔씩 마시던 게 습관이 됐어요. 저에겐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몸이 먼저 알아차리더군요. 이처럼 습관처럼 마시던 술은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우리 몸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이를 방치하면 간염, 간경변을 거쳐 결국 간암이라는 최악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방간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알코올 사용장의 발병률은 회원국 중 4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무심코 마신 그 한 잔이 당신의 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일지도 모릅니다. 한 중년 남성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간암 치료를 받는 그는 눈에 띄게 힘이 없고 얼굴에는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그의 손을 펼쳐보게 하고 손바닥을 유심히 살핍니다. 수장홍반이 보이는군요. 간경변이 진행되면 손바닥의 특정 부위가 유난히 붉어지는 수장홍반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슴팍에는 거미줄처럼 붉은 혈관들이 퍼져 있습니다. 거미혈관종이라 불리는 이 증상 역시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증의 간암까지 발병한 그는 잦은 간성 혼수와 복수가 차는 고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의 간이 망가진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지난 30년에서 40년간 고된 농사일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매일 막걸리를 마셨다고 합니다. 식사 때마다 물처럼 마셨던 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을 조금씩 파괴했던 것입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오랜 기간 술을 드셨기 때문에 간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여러 합병증이 온 상태입니다. 간경변증이 심해지면 지금처럼 간성 혼수가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진 후에야 그는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아픈 몸 때문에 자꾸만 아내에게 기대고 아이처럼 스킨십을 원합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합니다. 몸이 아프니까 자꾸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손이라도 이렇게 잡고 있어주길 원하죠. 10년 전 후두암에 이어 간암까지 얻은 그는 이제야 건강과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술자리를 피할 수가 없었죠. 하루에 소주 2~3병은 기본이었어요.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면 벌떡 일어나 출근해야 했으니까 제 간은 튼튼하다고 믿었죠. 그는 간경변 진단을 받았을 때조차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피를 토하고 쓰러져 가족들의 극진한 돌봄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후회합니다. 술을 마시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말도 많아졌죠. 남자들 세계에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또 다른 환자는 최근 암세포가 소장까지 전이되어 장폐색 증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강한 치료 의지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폐까지 차올라 숨쉬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첫 단추는 바로 알코올성 지방간이었습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와 소장에서 흡수되어 간에서 대사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생성되고 일부는 중성 지방 형태로 간에 축적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간은 초기에 발견하여 원인, 즉 술을 끊으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간은 재생이 잘 된다더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음주를 계속합니다.
지방이 계속 쌓이면 간에 염증이 생기고 만성적인 염증은 간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한번 간경변으로 진행되면 다시 건강했던 간으로 되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독특한 음주 문화는 알코올성 간질환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입니다. 기쁨을 나누기 위해,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해 우리는 술을 마십니다. 특히 회사 생활에서 회식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며 이는 남성들의 간질환 발병률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30대 초반의 한 젊은 직장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마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소주 2병 정도.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중증 지방간이었습니다. 간 기능 수치는 정상 범위의 3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즉시 금주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초음파 사진 속 그의 간은 여전히 하얗게 지방이 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간절하게 당부합니다. 지방간은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금주와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술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은 재생이 잘 된다는 말을 방패 삼아 과음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손상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간의 재생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 환자는 20일 동안 매일 소주 서너 병을 마신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의 간 수치는 정상인의 80배에 달하는 의사조차 30년 의사 생활 중 처음 보는 경이적인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경고합니다. 그 상태에서 술을 계속 마셨다면 간세포가 기능을 멈추는 간부전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그때는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음주 습관 중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빈속에 식사 없이 술만 마시는 습관입니다. 음식물이 위장에 있으면 알코올의 흡수 속도가 느려지지만 이가 비어 있으면 알코올이 소장으로 빠르게 내려가 즉시 흡수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는 간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끔 포금하는 것과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해로울까요?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매일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간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회복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술을 한 번 마셨다면 최소 3일은 간이 쉴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간 질환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간이 상당히 나빠지기 전까지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이 부풀어 오르면서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뻐근하거나 불쾌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간경변으로 진행되면 극심한 피로감, 식욕 감퇴, 소화 불량,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멍이 쉽게 들고 남성은 여성형 유방이 생기거나 여성은 생리불순이 나타나는 등 호르몬 불균형의 신호가 오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혈액 검사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간경변이 진행되면 오히려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조기 간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왜 이렇게 끊기 어려운 걸까요? 이는 뇌의 보상회로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뇌에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을 강력하게 분비시킵니다. 뇌는 이 강렬한 보상을 기억하고 같은 쾌감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술을 찾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셔야만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의지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중독이라는 질병에 이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질병입니다. 따라서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 전문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나 유혹의 상황에서 술 없이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심리 상담과 재활 훈련을 병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환자 자신이 나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환자는 9개월간의 금주와 꾸준한 운동 끝에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변에서 술 때문에 고통받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죠. 오늘 딱 한 잔만이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 우리는 술잔을 듭니다. 술이 주는 위로는 짧지만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잃어버린 건강과 가족의 눈물뿐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말없이 모든 독소를 감내하는 묵묵한 장기입니다. 그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간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를 위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진정한 술 문화는 무엇일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당신의 손에 들린 그 잔은 내일을 위한 축배입니까? 아니면 어제를 향한 후회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날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 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또 한 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지친 하루의 끝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술잔을 기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술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고된 삶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한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잔의 유혹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피로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배는 이유 없이 불러옵니다. 의식은 희미해지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혼수 상태에 빠진다면 이는 우리의 간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한 환자는 말합니다. 소주 3병은 기본이었어요. 맥주에 섞어 폭탄주로 마시기도 했죠.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마시니까 간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간경화가 뭔지, 간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또 다른 여성은 주방에서 홀로 술을 마셨다고 고백합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한두 잔씩 마시던 게 습관이 됐어요. 저에겐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몸이 먼저 알아차리더군요. 이처럼 습관처럼 마시던 술은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우리 몸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이를 방치하면 간염, 간경변을 거쳐 결국 간암이라는 최악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방간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알코올 사용장의 발병률은 회원국 중 4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무심코 마신 그 한 잔이 당신의 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일지도 모릅니다. 한 중년 남성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간암 치료를 받는 그는 눈에 띄게 힘이 없고
얼굴에는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그의 손을 펼쳐보게 하고 손바닥을 유심히 살핍니다. 수장홍반이 보이는군요. 간경변이 진행되면 손바닥의 특정 부위가 유난히 붉어지는 수장홍반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슴팍에는 거미줄처럼 붉은 혈관들이 퍼져 있습니다. 거미혈관종이라 불리는 이 증상 역시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증의 간암까지 발병한 그는 잦은 간성 혼수와 복수가 차는 고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의 간이 망가진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지난 30년에서 40년간 고된 농사일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매일 막걸리를 마셨다고 합니다. 식사 때마다 물처럼 마셨던 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을 조금씩 파괴했던 것입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오랜 기간 술을 드셨기 때문에 간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여러 합병증이 온 상태입니다. 간경변증이 심해지면 지금처럼 간성 혼수가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진 후에야 그는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아픈 몸 때문에 자꾸만 아내에게 기대고 아이처럼 스킨십을 원합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합니다. 몸이 아프니까 자꾸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손이라도 이렇게 잡고 있어주길 원하죠. 10년 전 후두암에 이어 간암까지 얻은 그는 이제야 건강과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술자리를 피할 수가 없었죠. 하루에 소주 2~3병은 기본이었어요.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면 벌떡 일어나 출근해야 했으니까 제 간은 튼튼하다고 믿었죠. 그는 간경변 진단을 받았을 때조차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피를 토하고 쓰러져 가족들의 극진한 돌봄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후회합니다. 술을 마시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말도 많아졌죠. 남자들 세계에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또 다른 환자는 최근 암세포가 소장까지 전이되어 장폐색 증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강한 치료 의지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폐까지 차올라 숨쉬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첫 단추는 바로 알코올성 지방간이었습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와 소장에서 흡수되어 간에서 대사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생성되고 일부는 중성 지방 형태로 간에 축적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간은 초기에 발견하여 원인, 즉 술을 끊으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간은 재생이 잘 된다더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음주를 계속합니다. 지방이 계속 쌓이면 간에 염증이 생기고 만성적인 염증은 간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한번 간경변으로 진행되면 다시 건강했던 간으로 되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독특한 음주 문화는 알코올성 간질환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입니다. 기쁨을 나누기 위해,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해 우리는 술을 마십니다. 특히 회사 생활에서 회식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며 이는 남성들의 간질환 발병률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30대 초반의 한 젊은 직장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마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소주 2병 정도.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중증 지방간이었습니다. 간 기능 수치는 정상 범위의 3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즉시 금주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초음파 사진 속 그의 간은 여전히 하얗게 지방이 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간절하게 당부합니다. 지방간은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금주와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술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은 재생이 잘 된다는 말을 방패 삼아 과음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손상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간의 재생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 환자는 20일 동안 매일 소주 서너 병을 마신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의 간 수치는 정상인의 80배에 달하는 의사조차 30년 의사 생활 중 처음 보는 경이적인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경고합니다. 그 상태에서 술을 계속 마셨다면 간세포가 기능을 멈추는 간부전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그때는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음주 습관 중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빈속에 식사 없이 술만 마시는 습관입니다. 음식물이 위장에 있으면 알코올의 흡수 속도가 느려지지만 이가 비어 있으면 알코올이 소장으로 빠르게 내려가 즉시 흡수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는 간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끔 포금하는 것과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해로울까요?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매일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간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회복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술을 한 번 마셨다면 최소 3일은 간이 쉴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간 질환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간이 상당히 나빠지기 전까지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이 부풀어 오르면서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뻐근하거나 불쾌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간경변으로 진행되면 극심한 피로감, 식욕 감퇴, 소화 불량,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멍이 쉽게 들고 남성은 여성형 유방이 생기거나 여성은 생리불순이 나타나는 등 호르몬 불균형의 신호가 오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혈액 검사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간경변이 진행되면 오히려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조기 간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왜 이렇게 끊기 어려운 걸까요? 이는 뇌의 보상회로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뇌에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을 강력하게 분비시킵니다. 뇌는 이 강렬한 보상을 기억하고 같은 쾌감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술을 찾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셔야만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의지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중독이라는 질병에 이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질병입니다. 따라서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 전문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나 유혹의 상황에서 술 없이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심리 상담과 재활 훈련을 병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환자 자신이 나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환자는 9개월간의 금주와 꾸준한 운동 끝에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변에서 술 때문에 고통받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죠. 오늘 딱 한 잔만이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 우리는 술잔을 듭니다. 술이 주는 위로는 짧지만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잃어버린 건강과 가족의 눈물뿐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말없이 모든 독소를 감내하는 묵묵한 장기입니다. 그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간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를 위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진정한 술 문화는 무엇일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당신의 손에 들린 그 잔은 내일을 위한 축배입니까? 아니면 어제를 향한 후회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날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 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또 한 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지친 하루의 끝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술잔을 기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술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고된 삶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한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잔의 유혹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피로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배는 이유 없이 불러옵니다. 의식은 희미해지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혼수 상태에 빠진다면 이는 우리의 간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한 환자는 말합니다. 소주 3병은 기본이었어요. 맥주에 섞어 폭탄주로 마시기도 했죠.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마시니까 간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간경화가 뭔지, 간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또 다른 여성은 주방에서 홀로 술을 마셨다고 고백합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한두 잔씩 마시던 게 습관이 됐어요. 저에겐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몸이 먼저 알아차리더군요. 이처럼 습관처럼 마시던 술은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우리 몸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이를 방치하면 간염, 간경변을 거쳐 결국 간암이라는 최악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방간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알코올 사용장의 발병률은 회원국 중 4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무심코 마신 그 한 잔이 당신의 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일지도 모릅니다. 한 중년 남성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간암 치료를 받는 그는 눈에 띄게 힘이 없고 얼굴에는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그의 손을 펼쳐보게 하고 손바닥을 유심히 살핍니다. 수장홍반이 보이는군요. 간경변이 진행되면 손바닥의 특정 부위가 유난히 붉어지는 수장홍반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슴팍에는 거미줄처럼 붉은 혈관들이 퍼져 있습니다. 거미혈관종이라 불리는 이 증상 역시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증의 간암까지 발병한 그는 잦은 간성 혼수와 복수가 차는 고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의 간이 망가진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지난 30년에서 40년간 고된 농사일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매일 막걸리를 마셨다고 합니다.
식사 때마다 물처럼 마셨던 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을 조금씩 파괴했던 것입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오랜 기간 술을 드셨기 때문에 간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